만들고 신세계 느낌 내본다고 고량주 같은 거랑 전병만 먹고 하나타운이랑 중국집 밥 먹듯이 가고 청이랑 중국 제사도 지내고 아무래도 깡패들 덕들이다 보니 친구들이랑 술 마시게 되면 아주 그냥 깡패들 저리 가라 서로 술을 그냥 아주 오래 오늘 관계성 온도를 재볼 첫 번째 실험 대상은 바로 영화 신세계의 정청과 이자성입니다. 개봉한 지 10년 넘게 지났는데 이상하게 어떤 관계들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식지를 않죠. 최종 측정 온도 95도. 이 온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임팩트입니다. 정청과 이자성의 기본 관계도를 한번 봅시다. 겉으로 보면 둘 다 골드문 조직원이고 똑같은 깡패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자성은 경찰 프락치입니다. 범죄자와 경찰, 시작부터 신분 자체가 정반대인 극과 극의 조합이죠. 많은 작법서에서 말하는 맛있는 관계성의 디폴트가 바로 이겁니다. 성향, 환경, 가치관 등 거의 모든 게 다른 A와 B가 만났을 때 생기는 에너지. 청이랑 자성이는 일단 첫눈에 봐도 서로 되게 달라요. 외모부터 그렇죠. 청이는 빠글머리에 인상부터 좀 싸나운데 자성이는 머리 이제 얌전하게 넘기고 새님처럼 허옇게 생겼죠. 또 성격도 청이는 활달하고 말도 많고 사투리에 욕도 술술 나오는데 자성이는 조용하고 말수 적고 깍쟁이 같은 말투죠. 근데 이렇게 겉모습만 충돌한다고 해서 바로 맛있는 관계성이 되진 않습니다. 아쉽게도. 진짜는 이 다음부터인데요. 경찰 시절엔 되게 순해 보였던 이자성이 정청이랑 다니면서 이제 깡패짓을 하게 되죠. 자이든 타이든 사람을 무정히 죽이는 불안당이 됩니다. 심지어 자기 동료도 이제 막 죽이게 돼. 이자성도 처음엔 당연히 정청 이용할 생각이었겠죠. 강가장 지령도 있고 어차피 언젠간 정청을 배신해야 되니까 거리를 두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강가장은 무슨 개 부리듯이 나한테 딱딱 심부름만 시키고 시종이 일과 안다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는데 이 깡패놈인 정청은 어디 갔다 오면 꼭 내 선물 사와, 꼭 내 얼굴 일일이 살피면서 컨디션 걱정해줘, 꼭 맨날 어디 좋은데 됐으니까 형님이랑 가세요. 데려가 주려고 해. 심지어 프락치였던 내 과거까지 알게 되고 나서도 일단은 덮어준단 말이죠. 이 지점에서 이제 이자성 인생은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경찰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 상태. 정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정청이 강과장 같은 깡패였으면 자성이 마음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도 미련 없이 배신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자기한테 너무 진솔하게 너무 잘 대해주는 정청을 배신해야 되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든 성향과 상관없이 그냥 감정이라는 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 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이 거세게 흔들린다는 건 정말 인생의 대사고입니다. 답도 없거든. 이자성은 그로 인해 내 삶의 정체성을 잃을 기로에 놓였죠. 이게 이자성에게 있어 정청의 임팩트입니다. 그럼 반대로 정청은 어떨까요? 사실 정청이 이자성에게 왜 이렇게 브라더라고 부르면서 온 마음을 준 건지 영화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진 않는데 이 씬 있죠. 이중구가 정청을 차로 치려고 할 때 자성이가 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청 앞을 확 가로막아 섭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몸에 뱉다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정청을 진솔하게 지키지 않고서야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브라더. 야 멋지다 형. 정청 입장에선 자성이가 이쁠만도 하죠. 이 녀석이 날 위해 이렇게 목숨도 던질 수 있겠구나. 정청이 그렇게 자성이를 생각한 밤도 저는 되게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이자성 사실 배신의 아이콘이었죠? 내 피가 생으로 막 절절절절절절 끓던 시절에 자성이를 나랑 같은 밑바닥 처지의 사람인 줄 알고 만나서 정주고 그 자식 아프면 내 간이라도 떼다줄 정도로 가깝게 지낸 사람인데 사실 그 사람이 메모까지 따르기 위해 신분 위장하고 나한테 다가온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얼마나 열받습니까? 말하는 저는 갑자기 열받는데? 근데도 정청은 끝내 이자성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 때문에 자기 조직이 무너지고 자기 인생도 같이 끝나죠. 그래도 정청은 그저 이자성의 진정한 형님으로서 다 죽어가는 마당에도 다시 봐서 좋다 이 말만 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분명하죠. 이자성과 정청은 서로의 인생을 망치러 온 사람이자 서로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게 바꿔버린 존재라는 거. 서로가 충돌해서 서로의 세계를 이렇게까지 처참하고 뜨겁게 부셨는데 온도가 시게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인 뎁스.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측정하러 가볼까요? 상식적으로 금쪽 같은 브라더가 사실은 프락치였다? 이거는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데 당연히 화가 날 텐데 청이 밑에 있던 부하가 왜 이자성 처리 안 하냐고 물어봐도 그때 정청은 그냥 입 다물라는 듯이 그냥 부하 째려보기만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열받는 거랑 별개로 이상하게 서운한 감정. 요거 살면서 다 겪어보잖아요. 어쩌면 정청은 이자성이 진솔하게 고백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 거죠. 나 형한테 거짓말했다. 그래도 형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래서 뭐 내가 진짜 용서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쨌든 나 열받고 서운했잖아. 이자성이 정말 너무나 아꼈던 대한가족의 비견되는 진짜 형제처럼 대했던 사람인 만큼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또 정청이 누굽니까? 마냥 기다릴 사람도 아니죠. 여수 밑바닥부터 시작해 골드문 2인자까지 올라온 독점 이제껏 이 시발년 놈들이 늘 갖고 논 거요. 자성이 보란듯이 성무 모가지를 아주 그냥 잔혹하게 썰어버리죠. 이건 강과장에게 보내는 답장이자 이자성한테 너 나를 지금까지 속였지. 나 이만큼 화났어. 하고 보여주는 본보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뭔지 아시나요? 정청은 이자성에게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정청의 기본 애정 표현이 뭔지 아시는 분? 바로 싸대기입니다. 근데 얘가 이자성한텐 절대 손을 안 대요. 나를 그렇게 물먹인 놈인데도 애를 차마 못 때려. 안 때리는 게 아니고 못 때려요. 때리려고 해도 성무 때리거나 항상 그러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냐고 서로 얼마나 아끼면 이렇게까지 하냐고 왜 이러냐고 둘이 나는 도대체 12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무슨 관계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 막 미쳤어 이런 맞들이 관계 어디서 먹어 못 먹어. 근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죠. 이자성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정청인데 역설적으로 이자성을 웃게 하는 사람도 정청이에요. 강과장 압박 때문에 안색이 썩어가던 자성이가 정청이 욕 섞어가면서 좀 웃으라고 하니까 그제야 살짝 웃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데 또 그 사람 때문에 기운 차리고 웃는 거야. 사실 이런 게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죠. 나만 눈치챌 수 있는 상대의 어떤 느낌 좋은 요소들, 내 눈에만 유난히 들어오는 상대의 사소한 습관 같은 게 사람을 가장 깊게 묶어버립니다. 진짜 되게 사소한 걸로 어느새 그 사람이 좋아져 있어. 처음엔 이상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미 감겨있다니까요. 후반부에 정청이 칼 맞고 다 죽어가는데도 그 원흉인 이자성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얼굴 안 좋아 보인다. 널 위해 살라고 독해지라고 말해준 뒤 죽죠. 이것도 어쨌든 오랜 기간 정청을 형이라 부르며 따랐던 이자성만이 느낄 수 있는 정청의 연장자로서의 단단함이자 다정함인 거예요. 이런 서로의 손짓, 눈빛, 말투 같은 건 이 둘만이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시그널인 거거든요. 이미 얘네들은 이렇게 서로만이 느낄 수 있는 상대의 어떤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발생하죠. 이 포인트들 때문에 정청과 이자성은 서로를 살게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 여기서 이제 또 온도가 개 크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 세 번째 특정 포인트인 에코인데요. 사실 이 둘의 마지막은 비극에 가깝습니다. 서로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이자 애틋함으로 남았으니까요. 정청의 삶은 끝났고 남은 이자성은 그 사람의 유지를 혼자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의 진짜 여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자성은 정청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잃었다가 결국 정청 때문에 자기 삶의 정체성을 다시 얻게 된 거거든요. 자성이 얼굴 좀 보세요. 정말 많은 생각이 담겨 있어. 진짜 이자성은 그냥 진짜 이자성이야. 이정재가 아니. 그치만 신세계의 찐 여운하면 여수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자성이가 회장 자리에 앉는 것까진 그냥 재밌는 영화였어요. 근데 갑자기 여수신이 나오면서 비교적 젊은 시절에 이자성과 정청 둘만이 공유하는 노스텔지어를 관객들이 보게 되죠. 심지어 그때 이자성은 너무 자유롭게 막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서로의 성향이 하나부터 10까지 다르다고 해도 이야기 속의 맛있는 관계성엔 꼭 서로 닮은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욕망의 밀도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개인이 가진 욕망의 밀도 하나만큼은 서로 비슷해야 돼요. 제가 처음 신세계를 봤을 때 정청과 이자성의 비슷한 부분은 서로를 지키려는 의리라고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해상도가 너무 낮은 설명인 거예요. 사실 사람 죽이는 깡패들한테 바른 도리라는 뜻의 의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청과 자성의 서로 비슷했던 욕망을 풀어보면 딱 이겁니다. 내가 그저 도구로 소모될 뿐인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큼은 인간으로 남고 싶다는 욕망. 이 욕망의 밀도가 서로 비슷했던 거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정청은 자성이를 브라더라고 부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쓰지 않는 호칭이고요. 정청에게 있어 이자성은 형제인 겁니다. 그리고 자성이도 형님 하면서 청이를 따르고 있고요. 이들은 계속 가족의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를 도구가 아닌 내 세계를 이해해주는 인간으로서 바라보죠. 그 유일한 눈빛이 그 욕망의 밀도가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사소한 것들이 맞지 않아 티격태격돼도 결국 서로가 서로를 향할 때 가장 자유롭죠. 이자성이 이런 미소를 짓고 있다니 말도 안 되죠. 뭐 어떻게 거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문득 스스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어떠한 조건 없이 바라봐줄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물론 지금 당장 막 정청과 이자성처럼 막 지금 당장 목숨을 거는 그런 비현실적인 관계를 찾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떤 껍데기를 쓰고 있든 나를 사람으로 숨쉬게 해주는 그 한 명의 존재, 그 소중함을 다시금 실감하게 하는 것. 결국 더 나아가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뭔지 그런 의미를 마음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콘텐츠 속 관계성이 갖는 힘이기도 하죠. 현실에서는 절대 겪어볼 수 없는 이 극단적인 관계의 온도를 통해 우리는 상대를 아낀다는 의미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여수신에서 자유롭게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파멸로 끝났고 그렇게 끝나야만 했던 작품이었지만 서로를 도구가 아닌 그 사람 자체로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시간들은 사람을 살게 하기도 파멸시키기도 한다는 걸 말이죠. 이런 관계를 어떻게 우정이나 사랑 같은 단어 하나로 정리하겠습니까? 우정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진하고 사랑이라 하기에도 보편적 의미의 사랑으로 볼 수 없죠. 뭐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여운이 남는 거거든요.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회자되는 관계 때문에 이 둘은 온도계가 폭발할 정도의 여운이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층이 측정한 정청과 이자성의 최종 관계성 온도는 95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들은 제 20대의 영혼을 통째로 가져간 페어거든요. 이때 제가 뭔 짓들을 했냐면 일단 영화 N의 차는 기본이고 배우들 덕질하느라 필모도 깨고 청이 쿠키 만들고 신세계 느낌 내본다고 고량주 같은 거랑 전병만 먹고 하나타운이랑 중국집 밥 먹듯이 가고 청이랑 중국 제사도 지내고 아무래도 깡패들 덕들이다 보니 친구들이랑 술 마시게 되면 아주 그냥 깡패들 저리 가라 서울 술을 그냥 아주 오래 아무튼 신세계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프리퀄도 시퀄도 지금은 뭐 기대를 할 수가 없지만 제게는 이런 애증의 영화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구 이중구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얘기를 풀어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캐릭터인데 중구는 관계성을 굳이 풀자면 정청과의 관계인데 오픈된 게 너무 없어서 뇌피셜 지탱이라서 가끔 중구가 청이랑 자성이랑 또 어떻게 살벌하게 티격태격했을지 생각하면 웃겨가지고 그런 비하인드를 생각하면 또 덕후로서 슬며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헤비 콘텐츠 소비러이자 창작자 그리고 스토리를 프로듀싱하는 PD로 오랜 시간 일해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말로 라벨링할 수 없는 그 기묘하고 맛있는 관계성에 우리가 항상 어려워하던 대인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와 인사이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공부하면 삶이 여유로워진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열게 됐고요. 제가 이런 둘만의 관계성에 아주 미쳐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서로 죽고 못 사는 두 명의 관계성 온도를 천천히 아카이빙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처럼 관계성에 진심인 분들과 실컷 수다 떨고 싶어서 만든 채널인 만큼 우리 서드플로어에서 같이 재미있게 연구하고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변덕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다음 관계성 온도 실험 대상은 영화 불안당의 재우와 현수입니다.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기묘하고 맛있는 관계가 있다면 댓글로 마구 추천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연구를 위한 아주 큰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계성 연구소 서드플로어 연구소장 3층이었습니다. 다음 온도 측정에서 만나요.